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58초 만에 들어옵니다. 우사인 볼트의 속력을 눈으로 보지 않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속력을 숫자로 나타내면 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속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놓인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변할까요? 그렇죠. 물체가 변하면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위치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물체가 움직여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물체가 운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체가 운동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 A와 사람 B의 10초 달리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10초 동안 이렇게 달려봤다고 했을 때 이동거리를 보니까 A는 50m를 이동을 했고 B는 30m를 이동했다고 칩시다. 같은 10초였는데 A가 B보다 더 멀리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렇죠. 속력은 누가 빠른 것입니까? 속력은 A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갔기 때문이죠. 즉, 이 속력의 정의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많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속력은 빠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속력을 더 자세히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속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즉, 시간 분의 이동 거리를 넣으면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의 속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10초가 걸렸다고 했죠. 10초가 걸렸고 10초 만에 몇 미터를 이동했습니까? 50m를 이동했으니까 10분의 50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여기 초는 영어로 second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 글자인 s를 써서 초를 10s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세컨드 분의 50m인데 10분의 50이니까 이것을 약분을 하면 몇입니까? 그렇죠. 5고 그 단위 미터 퍼 세크를 써주게 됩니다. 거리의 단위 미터와 초의 단위 세컨드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속력의 단위입니다. 자, B의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B 역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은 역시 10세컨드 10초가 걸렸고 10초분에 몇 미터 갔습니까? 30미터 갔죠. 즉 10분의 30이니까 속력은 3m per sec가 되는 것입니다. 즉 속력의 단위는 미터 per sec를 쓰고 가끔 미터 대신 킬로미터를 쓰고 시간 대신 h, 이거는 1시간 2시간 할 때의 시간입니다. 즉 1시간이 60분이죠.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 영어로 hour라고 hour이라고 적기 때문에 여기 h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미터 per sec를 쓰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사인 볼트의 속력은 최대 12.4m per sec까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크가 1초잖아요. 1초에 12.4m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람을 한 걸음을 걸으면 그 걸음 하나가 1m인데 우사인 볼트는 1초에 12걸음을 걷는 거리를 달려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로축이 걸린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동 거리로 나타내죠. 1초에 5m를 이동하는 선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선수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걸린 시간 1초가 여기 있죠. 자, 이 선수는 1초에 몇 미터를 간다고요? 5m를 간다 했으니까 이쯤에 그래프에 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초가 되면 이 선수는 몇 미터를 이동한 것일까요? 1초에 5m니까 2초면 10m를 가 있겠죠. 그래서 점을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3초일 때는 몇 미터 가 있을까요? 1초에 5m 이동했으니까 3초일 때는 15m를 이동했을 겁니다. 점을 찍어 줄 수 있죠. 자, 이 점을 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직선이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노란색 선이
A 사람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되죠. 자, 이번엔 B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1초에 3m를 이동하는 사람인데 1초에 몇 미터를 이동한다고요? 3m를 이동하니까 그래프 이곳에 점을 찍을 수 있고, 1초에 3m니까 2초에는 몇 미터겠습니까? 2초에는 6m를 가겠죠. 그래서 6m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3초에는 당연히 9m를 가겠죠. 점을 찍어줍니다. 역시 점을 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주면 직선이 되고, 이 녹색의 선이 바로 B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속력이 누가 빠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력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기울기가 뭡니까? 선이 가파른 정도죠. A가 가파릅니까? B가 가파릅니까? A가 더 가파르죠. 즉 기울기가 A가 더 크다는 것이고, 속력이 A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울기를 숫자로 구하려면 가로분의 세로를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그래프에서 가로가 뭡니까? 걸린 시간이죠. 가로분의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울기가 가로분의 세로니까 가로가 걸린 시간, 세로가 이동거리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하면 되고,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속력의 공식이 되는 것이죠. 속력의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속력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A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A를 보면 걸린 시간 3초에 몇 미터를 갔습니까? 15미터를 갔죠. 즉 가로분의 세로를 하면 되니까 기울기는 가로인 3초분의 세로인 15미터를 해서 3분의 15니까 약분하면 5m/s가 되고, B의 기울기도 똑같이 3초에 9m를 갔으니까 기울기 3분의 9 돼가지고 3m/s가 되죠. 숫자로 확인해도 A가 더 속력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그래프가 복잡해지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달렸다 해보겠습니다. 자, 20초까지 100m를 이동을 한 사람입니다. 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20초가 지나서 40초가 되었는데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여전히 100m였다 이것입니다. 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20초가 지난 60초, 1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이동했느냐 보니까 300m를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속도가 두 번 변하면서 구간이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을 가, 두 번째 구간을 나, 세 번째 구간을 다라 했을 때 속력 가, 나, 다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가, 나, 다 구간은 모두 속력이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의 기울기가 각각 달라지죠. 그러니까 속력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숫자로 구해볼 수도 있죠. 가 구간에서는 그래프를 보면 20초에 100m를 갔다 했으니까 20초 분에 100m를 하면 답은 5m/s가 나오겠죠. 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 시간이 몇입니까? 40초인데 사실 나 구간에서는 20초에서 40초만큼 걸렸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20초입니다. 자, 20초 만에 이동한 거리가 100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거리는 100이었고 20초가 지난 시점에도 거리는 100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0m입니다. 전혀 이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식으로 나타내보면 걸린 시간은 20초이고 분에 이동을 안 했으니까 0m를 해서 속력은 0m/s가 됩니다. 즉 멈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 구간을 보겠습니다. 다는 40초에서 60초가 된 시점, 즉 역시 20초가 흐른 시점이고, 이동한 거리를 보면 원래 100m에 있었다가 300m가 되었습니다. 세로는 몇입니까? 100m에서 300m로 갔으니까 200m 이동을 한 것이죠. 즉 다의 속력은 20초 분에 200m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속력은 몇입니까? 10m/s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기울기를 봐도 다가 제일 가파르면서 속력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